대체투자 분석팀에서 부동산과 리츠 담당하고 있는 김선미입니다. 2022년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출자 의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딜 흐름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섹터별 투자 흐름에는 그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투자자들의 섹터별 선호도가 팬데믹 기간과는 좀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이제 장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피스 시장입니다. 오피스 시장은 투자 비중이 축소되는 가운데 그 자산 클래스별로 업황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체제가 전환되면서 기업들의 오피스 붓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팬데믹이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가 일정 부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피스 임차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도심에서는 그 기업들이 오피스를 분산시키려는 전략 하에서 뭐 거점 도시나 아니면 그 주거지 인근의 도시에 위성 오피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심 내의 오피스가 조금 더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심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하락하는 가운데 그 핵심 입지나 아니면 신축 자산으로 임차 수요가 이동하려는 부분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클래스 B 이하나 아니면 노후화된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나 공실률이 악화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산업 물류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도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가져갈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글로벌 공급 교란이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 라스트 마일 물류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의 트럭 운송의 주간 요율을 보면 3분기에도 20%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 교통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은 결국 임대료가 상승할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물류센터 임대료는 2020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물류센터의 자산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기존 자산보다는 신규 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을 통해서 물류센터의 그 투자 수익률을 높일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신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의 친화적 연령대가 많이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빌딩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들을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테일과 호텔인데, 이 리테일과 호텔 같은 경우에는 2021년과 다르게 이제 투자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 두 섹터에 대해서 자산 가격의 저점을 형성했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리테일부터 보시면 리테일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두점이나 아니면 단일 임차인 점포 등은 먼저 이제 자산 가격과 거래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그 복합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의 매력이 좀 높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물류센터나 임대주택처럼 계속 수요는 있지만 부지가 부족했었던 섹터들을 입지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리테일 부동산을 그 두 섹터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테일 쪽은 이제 이런 오퍼튜니스팅이나 아니면 밸류에디드 쪽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가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도 2022년부터는 이제 업황과 실적이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호텔에서는 아직도 팬데믹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해외 출장이 완벽하게 다시 재개가 되거나 아니면 대면 회의나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다시 복귀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풀서비스 호텔처럼 좀 내부 시설의 조정이 필요한 자산들은 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로는 주거용 부동산인데요. 이 주거용 부동산이 사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주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공실률이 워낙에 사이클 민감하지 않게 공실률이 낮게 유지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대체 투자 내에서도 좀 안전자산의 역할을 많이 해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2018년부터 보시면 두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성장 자산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바뀌었습니다. 배당 수익률보다는 캐피탈 게인으로 전체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이 반영이 된 거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총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이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 비중이 대체 투자 내에서 그 2019년 25%에서 지금 3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내년 이후로는 이제 금리가 인상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용 부동산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축소시켜야 되는 시점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2022년 이후에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거고 특히나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에서 주거용 부동산에서 70%를 차지하는 그 미국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선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 2020년에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와는 다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진행이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금리가 이제 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간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첫 번째 그림의 선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모기지 DSR이라고 해서 가처분 소득 대비 모기지론의 그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정리를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4%대로 좀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수요는 2020년에 금리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견고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또 주택수요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또 재택구매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그림은 이 주택 보유율과 주택 판매 내에서 생애 첫 구매자 비중을 그려놓은 건데,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 내에서 주택 거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 보유율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집을 산다기보다는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거주 형태나 거주 지역을 옮겨가면서 이 주택 거래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건데, 재택근무로 인해서 이동 수요는 사실 2022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주택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급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건축 허가나 아니면 착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9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주택 재고는 월 주택 수요량의 2.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뭐 안정화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6배나 7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단기의 갭을 메워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기존 자산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거나 아니면 주택이 공실이 생겨서 이제 새롭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두 가지 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연체율인데요. 모기지론 연체율이 사실 뭐 금융위기 과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실제로 가계 모기지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좀 부담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이 선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가계 모기지론 대비해서 보유 부동산 가치의 비율을 정리한 건데, 결국 LTV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부채 규모인 건데, 이 부분이 계속 낮아지는 걸로 봐서 LTV도 사실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실 자산으로 시장에 공급 충격을 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의 세입자의 퇴거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공실로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부의 이런 임대료 보조 지원 정책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이 세입자 퇴거 유예 기간을 좀 길게 연장시키는 주도 나타나고 있고, 설사 이 부분들이 공실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중저가 주택이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은 여전히 시장에서 흡수될 여력이 충분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공급 충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주택 시장은 좀 2022년에도 매매 시장은 좀 견고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임대주택 시장도 업황이 양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료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2022년에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택 형태별로는 선호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보시면 단일 가구 주택을 가장 선호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 조립식 주택, 그다음 아파트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 아파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멀티패밀리가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상품이었지만, 이 재택근무로 인해서 이 도심 내의 아파트 관련해서는 공실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제 자산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껴서 선호도를 낮출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립주택이 많이 떠오르고는 했지만, 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지원하에 앞으로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이제 소규모의 중저가 주택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그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일 가구 주택을 좀 선호하게 될 텐데, 상대적으로 부지가 축소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거주 선호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다른 그 상품보다는 좀 더 공급 부족 상태가 오래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이렇게 임대료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단일 가구 주택이 투자자들이 좀 선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임대료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을 선별하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은 결국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계속 높고 또 그 공급 충격, 아까 보신 그 부실 자산으로 인한 공급 충격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 거리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임차인이 교체되면서 임대료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보면 아이다호, 유타, 워싱턴, 몬타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지역의 단일 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자 매력이 좀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거래 흐름은 좀 둔화가 될 것이지만 섹터별 투자 흐름은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주거용 부동산이나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도 투자자들 선호도가 높게 가져가겠지만 오피스는 투자 비중이 축소할 전망이고 그 부분을 리테일과 호텔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물류센터와 주거용 부동산은 가격이 많이 높아진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 팬데믹 기간에는 섹터 전체가 좋았다면 이제는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과 자산을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